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성환 당진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추진할 정책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네, 기자회견 주요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오성환 당진시장이 10일 시청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공공형 계절 근로자 도입과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등 다양한 성과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올해 4월 소아야간 응급진료센터가 문을 여는 등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돼 당진시 인구가 지난해보다 2천여 명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더 나은 정주 여건을 위해 교육 정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사고 중등교육부업을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정부에서 이미 특목고 자사고를 할 수 있게 이제 시행령을 바꾸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바뀌어요. 시행령이 바뀌면 바로 지들도 자사고를 이제 추진하겠다는. 오 시장은 경제 분야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선 8기가 시작된 지난해 7월부터 약 6조 4천억 원 상당의 투자와 기업을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현대제철 본사, 당진 이전과 성문 국가산업단지 100% 분양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투자유치과 직원들 발로 뛰고 있고 저도 계속 서울 같은 데 다니면서 대기업들하고 미팅을 하고 있고 그래서 투자유치, 기업유치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산업단지도 100만 평은 MOU 체결했고 또 50만 평은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호수공원 조성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과 오 시장의 땅 투기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호수공원 부지 선정에 있어 자신이 관여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 담당 부서에는 부지선정심의위원회에 당진 사람을 제외하라고 지시하는 등 이해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의위원은 당진 사람을 절대 뽑지 마라. 외지 전문가를 뽑아라. 그래서 원칙대로 해라. 관여를 하지 마라. 저도 산림과한테 한 번도 관여해 본 사실이 없어요. 발로 뛰는 행정을 내세운 오성환 당진시장. 남은 임기 대기오염 개선과 관광지 개발 등 주요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지난 주말 태안군 인근 해상에서 2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지난 7일 오후 4시 40분쯤 말리포 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요트가 표류하다 1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해당 요트에는 2명이 타고 있었으며 조종 미숙으로 표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8일에는 오후 2시 20분쯤 마도 인근 갯바위에서 다리 골절이 추정되는 응급 환자가 구조됐습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최근 충남 해상에 안개가 짙다며 안전사고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9일 오후 5시 30분쯤 당진시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을 달리던 차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번 화재로 차량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2,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기계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충남 지역 최초로 배달 종사자의 안전 장비를 지원합니다. 서산시는 10일 배달 종사자가 헬멧과 무릎 보호대, 블랙박스 등 안전 장비를 구입할 경우 최대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서산시에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장비 구입 후 신청 서류와 영수증을 일자리 경제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예산군이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예산군은 10일 28억 원을 투입해 올해 하반기 승용차 90대와 화물차 80대 등 전기자동차 170대를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승용차는 한 대당 최대 1,380만 원, 화물차는 한 대당 최대 2,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홍성군의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돕는 기관이 들어섭니다. 홍성군은 10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소상공인 특화 지원센터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는데요.
센터는 조미김과 토굴 새우젓을 제조, 가공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경영 홍보 관련 자문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도내 취약계층들을 위해 아동의 안과 의료비 지원에 나섭니다. 충남도는 도청에서 삼성 디스플레이, 세이브 더 칠드런 코리아와 취약계층 아동 안과 의료비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 디스플레이는 후원금 5천만 원을 충남도에 기탁하게 되는데요. 충남도는 선정 절차를 거쳐 안과 질환을 앓고 있는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7, 80년대 기성세대가 경험했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합니다. 네, 나고 자란 정든 고향을 떠나 일자리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찾는 이 시대 청년들이 향한 곳은 바로 서울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는데요. 딜라이브 뉴스 엄종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젊은 창업가들의 희망과 열정으로 가득 찬 서울 강남의 한복판 역삼동. 일명 창업가 거리에는 팁스타운, 마루 360 등 민관 창업 지원 기관과 투자 기업이 밀집해 있습니다. 강남구가 운영하는 취창업 허브센터도 지원 기관 중 하나. 스타트업 기업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 박동민 씨도 이곳 시설을 이용해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IT 관련 창업 또는 취업을 생각 중인 박 씨는 풍부한 인적 그리고 물적 인프라를 장점으로 꼽습니다. 이 직종에 관련돼서 이쪽에 뭉쳐져 있는 그런 인프라가 확실히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생활권이나 교통편이나 이런 것도 서울 쪽이 월등하게 편하고 좋다 보니까 전국에 인재가 몰리는 현상 자체 역시 청년들의 경쟁력 확보에 유리한 서울의 장점입니다. 워낙 쟁쟁한 사람들이 다 수도권에 모이다 보니까 참가자들의 실력 정도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을 운영 중인 박근범 대표가 꼽은 장점은 풍부한 지원.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지자체 지원 사업의 도움을 통해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수명, 얼만큼 이 회사를 이 돈 가지고 운영할 수 있을까가 항상 고민인데 그걸 이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사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만난 3명의 청년,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지방 출신입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 흔히 했던 마른 제주로, 사람은 서울로라는 이 말, 지방분권인 시대인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저희 부모님한테 뭐 사람은 남은 서울로 가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제가 살던 곳에 대한 되게 애착과 이런 게 분명히 있지만 뭔가 우리 어렸을 때부터나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국 서울로 가는 게 성공하는 거다. 결국 청년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성공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토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지방 소멸 위기는 저출생보다는 사회적 감소, 다시 말해 인구 유출이 더 큰 원인. 일과 여가, 편의 등 지방을 청년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과제입니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데가 서울밖에 없다, 강남밖에 없다는 우리의 현실이 문제인 거죠. 공공기관이나 기업체들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최근에 기회발전 특구라는 것들을 제안을 하고 있고 또한 축에서는 내려가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거기서 거주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압축 경제성장 과정에서 불가피했던 지역 간 불균형, 뚜렷한 해법 없이 방치한 사이 청년들의 수도권 러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엄종규입니다.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이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네, 경찰에 통보된 사건만 1000건이 넘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 기장군의 한 야산입니다. 8년 전 자신의 아이를 묻었다는 친모의 진술에 따라 경찰이 시신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뼈조각 4개를 발견해 DNA 감식을 벌이고 있지만 크기 등으로 미뤄볼 때 영아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경남 거제의 한 하천에서도 부모에 의해 유기된 영아 시신 수색이 이루어졌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고 사라진 영아 사건은 날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경찰청에 접수된 전국 출생 미신고 영아는 1,069명.
이 가운데 130건은 종결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건은 93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부 소재 확인된 아동이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 중이고 소재 확인되는 거하고는 별개로 혹시나 아동 학대라든지 그런 위법 사항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영아는 34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23건은 범죄 혐의가 없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수사를 종결했고 11건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나 영아 살해, 시신 유기 등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0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남부 183건, 경기 북부 85건, 인천 71건 등 수도권 지역이 60%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경찰이 수사 의뢰를 받거나 협조 요청을 받은 1000여 건 가운데 여전히 생사가 파악되지 않는 영아는 모두 782명이나 됩니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조사가 진행될수록 사망하거나 생사가 불분명한 이른바 유령 아동 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